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 901M 윤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는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운의 원리를 알고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최대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의 원리를 모르는 채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타고난 행운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운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운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 재물과 같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되고 그 부가 더 큰 부를 불러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재운, 재물운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고 합니다. 깨진 그릇은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릇 안에 물은 흘러서 넘칩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행운, 특히 재운을 충분히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물이 출렁출렁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에 따라 감정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때 재운을 담은 그릇은 커지고 또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의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이나 직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직관을 다루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운의 원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후뇌, 중뇌, 전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후뇌는 호흡, 심장박동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명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위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정의 뇌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전뇌인데 인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성의 뇌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뇌, 세 부위 가운데 감정을 담당하는 중뇌가 행운과 불운을 다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무의식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뇌는 우리의 신체 장기세포와 감정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바로 중뇌의 감정 데이터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행운을 맡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행운이 찾아올 리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불운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행운의 에너지를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면 중뇌의 데이터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불운과 상처에 얽매여서 다가오는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운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행운도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이 운명의 데이터를 바꿀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변화를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행운을 만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란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정작 자신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행운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정신없는 중에도 여유로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몸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로움과 평안함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던 장애물이 행운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행운은 외부로부터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불러온 기적입니다. 반면에 두려움과 불안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는 사건을 불러옵니다. 일은 겉으로 잘 풀리고 있는데도 어딘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면 이러한 마음은 없던 장애물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찾아가는 중에 펼쳐지는 일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마음을 평안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목표에 집착하거나 결과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 순리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강함과 약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 즉 진정한 자신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운을 얻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행운이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자신감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행운은 찾아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해야 운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남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나서 거만해지고 또 못해서 비굴해지는 태도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것도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작은 성공을 했다고 콧대가 높아진다면 후에 좋지 않은 시기가 왔을 때 그대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단점에 대한 지적과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운이 따를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마음은 그런 생각을 불러오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운명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그런 사건과 삶을 만들고 운명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움직입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을 제대로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좋은 일들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마찰, 금전적인 손실, 가족 간의 불화 등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한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을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며 이미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행운은 있는 그대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행운의 변화를 반드시 잡으시고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